영유아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독감 접종이 벌써부터 백신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문화관광시설들이 속속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내년부터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70m 고가 사다리차를 도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나들이를 나서는 발길이 늘고 있는 요즘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근처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유아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독감 접종이 벌써부터 백신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무료 접종분은 동이 났고 유료 접종분은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소아용 백신이 들어온다는 시간에 맞춰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몰려온 겁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올해는 맞아야 되고 또 독감이랑 이제 같이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그래서 저도 한 서너 번 어디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왔거든요. 최근 들어 영유아나 소아용 독감 백신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동네 병원마다 무료 접종분은 이미 동이 났고 유료 접종분도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병원은 백신이 있는지 묻는 전화로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없어요. 오후 3시 이후에 전화 한번 하고 오세요. 지자체가 백신을 확보해 공급하는 일반 무료 접종과 달리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각 병원이 자체 주문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종 사고로 백신 회수가 잇따르는 데다 무료 접종 대상까지 확대되면서 각 병원이 주문한 만큼 백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원하는 백신을 주문했는데 주문했는 양의 반밖에 안 주는 백신도 있고 아예 백신 자체를 공급을 안 해주는 그런 회사도 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접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상온 노출로 접종이 중단된 청소년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13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2002년에서 2007년생 청소년들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그 다음 주인 26일부터는 만 62세부터 69세 사이 연령층이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문화관광시설들이 속속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중단했던 영천 화랑설화마을도 다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오는 27일 정식 개관합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영천 화랑설화마을로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천 한이마을과 함께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영천 화랑설화마을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대기를 주제로 조성된 야외 체험시설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돼가지고 애기 데리고 같이 나오니까 되게 좋고 공기도 맑고 좋네요. 지난달 개관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8월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른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저기 영상관도 잘 돼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화랑을 주제로 한 인근 경주 화랑마을,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과 조금씩 차이를 뒀습니다. 김유신과 연관된 영천의 수호신 골화와 신라의 밤하늘 관측 등 다양한 전시물을 살펴볼 수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인 화랑 배움터 등을 갖췄습니다. 저희 화랑설화마을에는 이제 전시, 영상 그리고 이제 퀴즈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 운영할 때 주로 방문객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가지고 특히나 저기 있는 퀴즈존하고 그리고 이제 4D 도면 영상관은 특히 인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시면은 이제 화랑설화 마을에 이제 독특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런 체험들을 하실 수 있지 싶습니다. 화랑설화를 테마로 조성한 영천 화랑설화마을. 교육과 놀이,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국민 1인당 받은 재난지원금이 가장 큰 지자체는 대구로 나타났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정부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더해 평균 48만 8천 원으로 1인당 지급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세종시는 26만 4천 원으로 대구와는 1.8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70m 고가 사다리차를 도입합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현재 아파트 17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53m 사다리차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아파트 23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약 14억 원짜리 70m 고가 사다리차를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 멀리 떠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도심과 가까운 한적한 명소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 도심 인근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을 권미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록빛 잔디와 둥그런 고분, 파란 하늘이 맞닿아 있는 대구 불로동 고분군. 이곳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고분 200여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야트막한 고분들 사이로 대구 도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대로 억새와 강아지 풀이 따라서 일렁이고 혼자 우뚝 서 있는 나홀로 나무는 호젓함을 더합니다. 어디든지 자리를 펴놓으면 정말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도심지 가까이에서 이렇게 옛날 고대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경산 반곡지. 호수에 가을 햇살이 반짝 내려앉았습니다. 잔잔한 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파란 하늘을 담아냅니다. 수백 년을 산 버드나무들은 긴 가지를 늘어뜨리며 물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옷처럼 밖에 나오니까 무척 좋네요. 앞에 저 나무가 호수에 비치는 반영되는 거 그걸 아주 이 근교에서는 보기가 드문 그런 장면이라서 좋습니다. 코로나19로 멀리 떠나기 힘든 요즘, 도심과 가까운 명소를 찾아 가을 여유를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칠곡 향교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만 했던 향교를 찾아 옛 선조들의 예법을 배우고 전통놀이까지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규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평소 장난기 가득한 얼굴도 유복을 갖춰 입자 자세에서부터 옛 선조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사 예절을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다도를 통해 차분함 속에서 복잡했던 마음을 달래봅니다. 또 향교 대성전을 둘러보며 옛 성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멀게만 느껴졌던 향교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향교라는 곳이 되게 조용하고 지루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하니 재밌고 저는 그중에서 다도 체험이 예절을 중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칠곡 향교에서는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절 교육뿐만 아니라 궁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투호와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절과 인성, 나 자신의 수양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법을 가르치고 몸과 마음을 단정케 하는
칠곡향교의 인성예절 교육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지역 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평소 다투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가까운 사이였으나 최근 감정이 나빠진 뒤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3일 오후 1시 15분쯤 대구 서구 이현동의 스티로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건물 전체와 스티로폼 원료인 폴리스티렌 20톤, 완제품 300개가 불에 탔습니다. 공장 안엔 직원 4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차 50대와 소방대원 120여 명이 출동해 불이 난 지 4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티로폼의 원료가 연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1시 10분쯤 경산시 하양역 앞 도로에서 8톤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주차된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대구 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북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현안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더한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경북도는 경북형 뉴딜 164개 과제에 1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10대 역점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짓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지방비 5억 원을 더해 내년부터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농업기술원 안에 치유농업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업센터는 체업교육관과 과학실, 체험온실, 정원 등의 시설들로 꾸며지며 한의사, 심리치료사 등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영천 금호 공공도서관이 개관 28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운영합니다. 금호 도서관은 오는 15일 부관초등학교를 선정해 뮤지컬 정글북 공연을 개최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 다육식물을 선물하고 빌린 책 중 소장하고 싶은 책을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책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이 19일부터 도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예체고 가운데 5개 학교를 선정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온라인 시스템 원서 접수 학교는 구미 금호공업고와 김천 경북과학기술고, 구미 생활과학고와 경주정보고, 안동 한국생명과학고입니다. 이번 시범 온라인 원서 접수 후 11월 16일부터는 모든 전기고 일반 전형과 후기고등학교 전형에 학부모가 직접 원서를 작성하는 웹페이지도 공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천문대에 설치된 주망원경의 원격 관측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관측자는 사전 비대면 교육을 받은 뒤 망원경 구동 시스템에 원격 접속해 직접 망원경을 구동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전체 영상은 기초 처리를 거쳐 관측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3번째로 큰 1m 주망원경은 직접 구동해 볼 수 있는 망원경 중엔 가장 큽니다. 관측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4월까지 매달 한 팀씩 진행하며 신청서는 19일까지 받습니다.